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노인분들의 요로 감염 예방과 케어 방법입니다. 요로 감염이란 무엇일까요? 소변을 배출시키는 기관인 콩팥, 요로관, 방광, 요도 등에 생기는 감염을 칭하는 것으로서 85%에 해당하는 원인이 바로 대장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즉 대변에서 발생되는 세균이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건 특히 기저귀를 착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감염은 방광염과 신우신염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여성의 요도가 짧고 항문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특수성 때문에 더 자주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로 감염의 의학적 개념을 논하는 것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서 기저귀를 착용하는 노인분들을 주로 하여 요로 감염 예방과 올바른 케어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로 요양원 운영이 11년 차인데요. 1년 평균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어르신이 대략 20명쯤 되십니다. 물론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요양원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죠. 그렇게 운명하시는 분들 중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는 100에 하나 꼽을까 한 일이고, 대부분은 폐렴 또는 요로 감염으로 인한 병증 악화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렴은 연화장애로 인해 삼킴 기능이 떨어진 노인분들이 음식이 폐에 쌓여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주 원인이 되고요. 요로 감염 역시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폐혈증 등 심각한 사망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심하여 신우신염 등 신장에까지 무리가 가는 경우는 더욱 치료하기 힘든 중증 상태로 즉시 응급진료를 요합니다.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의료인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에 사실 대부분 원장님들이나 간호 요양팀에서 이런 걸 알아차리긴 쉽지 않죠. 그저 열이 나거나 처지면 병원에 보내고 나서야 폐렴 또는 요로 감염이란 것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흡인성 폐렴의 경우는 제가 작년에 요양기관 우수 사례 관리 분야에서 상킨장애 어르신을 위한 특별 사례 관리로 보건복지부 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의료인이 아닌 일반 케어 종사자는 어떻게 하면 어르신의 요로 감염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요양보호사가 의사나 간호사보다 더 빨리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변의 색과 냄새로 알 수 있는데요. 매일 기저귀 케어를 하다 보니 내가 담당하는 시설의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소변색이 탁하거나 분비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100% 요로 감염입니다. 보통 냄새만 좀 심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간호팀이나 원장님께 보고하여 어르신을 즉시 가정간호 또는 외래병원 진료를 통한 소변 검사로 진단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열이 나는 상태라면 피검사를 통한 CRP 수치, 즉 염증 수치를 확인하여 감염의 정도를 따져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거죠. 소변 검사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기저귀를 착용하는 노인의 경우 소변 검사 시 90% 이상 다 균이 많다고 나옵니다. 그때마다 항생제를 들였다간 오히려 항생제 내성으로 정말 필요할 때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와 함께 다른 여러 수치도 같이 검토하여 진료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색이 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이 없다 하여 그냥 둔다면 감염이 심해져 신우신염, 폐혈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럴 때 증상은 구토, 식은땀, 오한, 저혈압, 의식처짐 등이 나타나죠. 이때서야 부랴부랴 119를 불러봤자 병원 중환자실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관리자는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애초에 걸리지 않도록 케어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제 영상 중 기저귀 케어하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와상 어르신의 경우 대변을 보시면 뒤처리를 할 때 반드시 어르신을 옆으로 돌아 눕힌 후 대변을 엉덩이 뒤쪽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로 감염의 주 원인은 바로 대변을 통해 묻어나는 세균 때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간혹 잘못 케어하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려눕히기 힘들고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바로 누워진 상태에서 기저귀만 열고 대변을 앞쪽으로 닦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늙고 병들면 누군가의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똑바로 된 케어가 안 되면 그게 바로 중환자실에서 시달리다 막대한 비용과 고통을 동반하며 죽는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그냥 기저귀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묻은 신체를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물티슈로 닦는 것보다는 소독용 알코올을 희석한 물을 분무기에 담아 휴지에 묻혀 닦아주거나 EM 효소를 희석한 물을 이용해 닦아주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독 효과가 탁월합니다. 항상 희석된 기저귀 케어용 도구를 카트에 미리 준비할 때 소독수 역시 기저귀 케어용 분무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기저귀를 바르게 착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대부분 기저귀는 가장 안쪽에 깔아두는 절약형 일자 패드와 그 바깥을 감싸는 일자 라운드 기저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겉에 싸매는 겉기저귀로 형성됩니다. 문제는 요실금처럼 그다지 양이 많지 않은 소변을 자주 보는 어르신의 경우 수십 번씩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없으니 가장 안쪽에다가 일자 패드 기저귀를 여러 겹 깔아놓는 경우입니다. 이건 돌보는 보호자 입장에선 편한 것이지만 위상적이지 못한 방법이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소변이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속기저귀를 2장에서 3장까지 넣어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변을 조금씩 지려도 그때마다 새 패드를 깔아주는 것이 감염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저귀 또는 속옷을 항상 깨끗하게 바르게 착용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이 묻고 땀에 절은 속옷을 오랜 시간 착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균 증식에 도움을 줄 뿐 감염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여름에 요로 감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기저귀의 경우 잘 펴서 신체에 맡겨 착용시키지 않으면 환기가 안 되어 땀으로 습해지거나 소변이 속기저귀부터 잘 흡수되지 않고 새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속옷이나 기저귀 모두 신체에 잘 맞는 사이즈로 청결하게 착용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아주 쉽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바로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대부분 요로 감염에 잘 걸리는 노인분들의 경우 케어가 필요한 돌봄 수요자의 포지션에 있으므로 보호자 및 돌봄 종사자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권하는 걸 넘어 수분 섭취량 체크하고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콧줄 환자의 경우도 경관 식사 시간 외에 별도의 물 주입 시간을 따로 두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만 소변이 자주 배출되고 요로에 쌓인 유해균을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도 요로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어르신들은 직원들을 시켜서 수분 섭취량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물 마시기, 소변 자주 보기만으로도 요로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특효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노인성 요로 감염 예방에 대한 방법을 주로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 위주로 알려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걸 아무리 잘 지켜도 완벽히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케어가 필요한 노인분들은 면역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고 조금 더 일찍부터 요실금이 빈번하며 요로 감염 병력도 꽤 자주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와 같은 방법들이 완벽한 방어는 안 되어도 아주 심한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명확히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및 요양 종사자 여러분의 기본을 지키는 케어 하나하나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에 꼭 공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